1번부터 보시면은요. 무슨 거래세요? 자본거래. 그래서 자본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죠. 1번 유상증자 시 발행되는 주식은 반드시 액면 금액으로 발행할 필요는 없다. 여기 무슨 뜻이냐면 유상이라는 게 돈 받고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비싸게 발행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 그 비싸게 발행할 때 뭐예요? 주식 발행 초과.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무상증자의 경우 자본금의 증가를 가져온다. 요거 분계 정도는 할 줄 아셔야 돼요. 무상증자 분계는 차변의 2월 이익 잉여금, 그래서 자본의 감소. 그 다음에 대변은 둘 중에 하나예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될 수도 있고 자본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둘 다 자본의 뭐예요? 증가예요. 그래서 무상증자의 특징은 자본에는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 감소하고 자본 뭐 하니까요? 증가하니까. 근데 뭐는 늘어나요? 자본금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2번 맞아요. 요것도 잘 나와요. 자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줄어들고 뭐가 늘어나니까요? 자본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줄고 늘어나면 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종종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3번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의 범위 내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왜냐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있잖아요. 얘는 자본 조정이 아니고 자본 뭐예요? 잉여금이에요. 찾아보시면 컨트롤 F로.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요. 나라는 2018년 4월 1일 다음의 조건으로 1,00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차입 이래는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 2018년 12월 31일 이자 비용에 대한 결산 분계를 누락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그래서 거기 보시면 1,000만원이죠. 그 다음에 연이자율 몇 프로예요? 12%.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4월 달부터니까 12분의 몇이에요? 9죠. 그러면 얼마 나와요? 90만원 나와요. 근데 요거를 나중에 주기로 했죠. 그래서 이거 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자 줘야 되니까 이자 비용 90.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미지급 비용 얼마요? 90. 근데 이 분계를 누락하셨대요. 뭐 하셨대요? 누락. 요거는 종종 나오죠. 그래서 원래대로 했으면은 비용은 늘어나고 부채는 늘어나야죠. 근데 이거를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용은 줄고 비용은 주니까 이익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고 회사 돈도 늘어나고 부채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일단 1번의 자산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자본 30만원 과대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추후에 늘어나는 거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죠. 간접적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 비용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부채의 90만원 과소계산. 그 다음에 3번 재고자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당기순이익이 과속, 물가 상승 시. 우리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누가 크다? 소입선출법이 크다. 나머지는 누가 커요? 네, 선입선출법이죠. 근데 거기 보시면 이익이 크대요, 작대요? 작대요. 그러면은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후입선출법이 크고 나머지는 후입선출법이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래서 이렇게 찾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말 재고 자산이 현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 우리 기말의 뜻이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31일. 그 다음에 현시가의 뜻이 뭐냐면 최근에 게 안 남는다는 뜻이에요. 옛날 게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후입선출법의 뜻이 최근에 거 먼저 팔죠. 그러면 남는 건 언제 게 남는 거예요? 과거 게 남는 거죠. 그래서 2번도 그 두 번째 거도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물가 하락이에요. 그래서 물가 하락 시에 매출 원가는 선입선출법이 크고 나머지는 누가 크다고요? 후입선출법이 크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영실적, 요 경영실적 이익이에요. 그러면 이익이 물가 하락 시에 이익이 높은 방법은 무슨 법이에요? 후입선출법.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후입선출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4번 다음에 유가증권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매도가능증권이죠. 이렇게 나오면 분개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일단 대안은 A회사 주식 1000주를 주당 5,000원에 매입하면서 거래비용으로 5만원이 발생했고 5,500원이 됐대요. 요거 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단기매매증권 500,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5만원, 그 다음에 뭘로 줬는지 없으면 그냥 현금. 왜냐면 대변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505만원. 근데 이게 5,500원이 됐대요. 그러면 50만원 올랐죠? 단기매매증권 50,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50.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도가능증권일 때, 매도가능증권일 때는 505만원이에요. 왜냐면 단기매매증권 빼놓고는 뭐한다? 합친다.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은 그러면 얼마 오른 거예요? 45만원.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 얼마요? 45만원. 근데 거기에서 보시면 당기손익에 무슨 금액 물어봤죠? 차이금액 물어봤죠.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얘는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얘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당기손익하고 영향이 1도 없어요. 왜요? 수익 비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비용이 5만원 늘었죠. 그리고 여기는 수익이 얼마 늘었죠? 50만원 늘었죠. 그래서 50에서 5만원 빼면 얼마예요? 45만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결론은 이 밑에 거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헷갈립니다. 일단 분개가 돼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5번 추정에다가 밑줄 치세요. 우리 변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정책의 변경하고 추정의 변경. 그래서 정책의 변경은 어떤 법, 그 다음에 감가는 아니고 소급법.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추정은 감가나 대손가치 예측하는 것들. 그래서 얘네는 무슨 법이요? 전진법.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조업도가 뭐일지라도요 0일지라도 일정한 원가가 발생하는 거. 정답 4번이에요. 왜냐면 우리 준변동비를 다른 말로 혼합원가라고도 해요. 변동도 있고 뭐도 있어요? 고정도 있어요. 무슨 요금이요? 기본요금은 안 써도 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 휴대폰 개통하면 기본요금 나오잖아요. 이거 한 달 동안 안 쓰고 던져놔도 기본요금은 뭐 해야 돼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0일지라도 일정한 원가가 발생하는 게 무슨 요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요금. 그래서 정답은 준변동비 4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돈을 아끼려면은 이런 준변동비나 아니면 고정비, 요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변동비는 내가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변동비의 대표적인 게 교통비라고요. 그럼 줄이고 싶어. 걸어 다니면 되죠. 새벽에 일어나갖고. 아주 먼 거리가 아니라면. 그렇게 해서 줄이시는 분들도 실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7번 다음 중 원가의 개념이 가장 잘못 연결된 것은 기회원가. 그래서 기회원가는 다른 말로 기회비용이라고도 하는데요. 몇 가지 이상이 있을 때요? 두 가지 이상. 그래서 두 가지 이상 선택 방법이 있을 때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뭐한가요? 큰 거.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1번은 매몰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의사결정에 고려되지 않는 거. 무슨 원가요? 매몰원가. 그 다음에 가공원가 맞죠? 그 다음에 통제원가. 이 통제 나오면 꼭 2분 기억하세요. 경영자.
그래서 통제를 하는데 이 통제를 누가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통제 원가는 뭐 시험엔 안 나오지만 이게 많아요. 직접비들이 대부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직접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재료비하고 노무비. 예, 재료비 사장님이 통제할 수 있잖아요. 국산 쓰다가 안 되겠어. 수입으로 바꿀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노무비. 3명 쓰다가 2명으로 줄일 거야. 아니면 4명으로 늘릴 거야. 이런 거 다 누가 해요? 사장님이 하는 거죠. 그래서 통제나 어쨌든 이런 통제 같은 게 나오면 사장님 관련된 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뭐 변동원가야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그 다음에 8번 개별원가. 정답은 4번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뭐하다고요? 중요. 근데 4번이 아니고 3번. 근데 거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제조간접비 배분이 중요하지 않다. 근데 중요하다. 그 다음에 9번의 정답은 두 개예요. 일단 1번, 3번. 1번이 틀린 이유는 우리 제조간접비는 같이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배부해 줄 때 가장 좋은 건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인과관계. 근데 거기는 인과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1번 틀린 거고 3번이 틀린 이유는 우리 제조간접비는 이렇게 구하잖아요. 어떻게 구하냐면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근데 거기에 무슨 노무비 들어갔죠? 직접 노무비 들어갔죠? 그래서 정답은 1번하고 몇 번이요? 3번. 근데 은근 복수 정답은 1년에 몇 개 나와요. 모두 정답이 잘 안 나와서 그러지. 그 다음에 10번 거기 보시면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완 플러스 뭐예요? 말이에요. 완 몇 개죠? 600개. 그 다음에 균등이니까 말 몇 개예요? 80개. 그래서 880. 일단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이죠.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완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 600개 플러스 280 빼기 60개죠. 그러면 820개. 정답은 1번. 그리고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은요. 이거 권장드리진 않는데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두 개 물어보면은요. 그냥 선입선출법은 초만 빼면 돼요. 그래도 두 개가 몇 개 차이가 나야 돼요? 60개. 그럼 몇 번밖에 없어요? 1번.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왜 이 방식으로 푸냐면 이렇게 잘 안 물어봐요. 시험이. 그냥 평균법 구하시오. 선입선출법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이론만 보는 시험들은 요거 잘 내거든요. 두 가지 비교한 거. 그러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요거잖아요. 기초. 그래서 기초만큼 차이 나는 것만 선택하시면 맞아요. 거의 다. 그 다음에 11번 수정에다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끝에 소급에다 밑줄 치세요. 소급이 뭐죠? 네. 소급이 과거 거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급 적용.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저기 누구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소급 적용해달라고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소급 적용하면은 옛날 것까지 다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몇 년 소급이냐. 소급은 해주긴 할 건데 이제 언제 것까지 소급해주냐에 따라서 아마 몇 천만 원 몇 억 받으시는 분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못 해주긴 하겠지만 돈이 없어서. 국가가 부자면 다 해결돼요. 그래도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자영업 하시는 분한테 500인가 1000인가 매달. 근데 거기는 평소에 많이 걷어놨으니까 그런 거고 우리나라는 못하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걷으려고 그러면 난리 생난리를 치면서 달라고 할 때는 열심히 달라 그러고. 이게 우리나라는 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좋은 것만 보고 그렇게 해달래. 근데 그 나라는 이미 예전부터 많이 뜯어갔잖아요. 많이 뜯어갔으니까 줄 게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많이 뜯으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장사도 안 되는데 뭔 맨날 세금만 내냐 그러다가 달랄 때는 왕창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줄 돈이 없죠. 근데 항상 동전의 앞뒷면이라 그래도 항상 댓글에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장사 잘 되는 집은 코로나여도 장사 잘 된다. 근데 그런 집이 몇 집이나 되겠어요. 있긴 있지만. 그래서 일단 1번 보시면 계약의 해지로 공급가액이 감소되는 경우 요거는 계약의 해지일이에요.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그래서 1번은 계약의 무슨 일로 다시 발행하는 거예요? 해지일.
그 다음에 처음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요거는 환입일로 작성하는 거예요. 환입된 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세율을 잘못 적용했으면 처음 날짜로 발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잘못된 거잖아요. 이건 완전히. 맞죠? 그래서 그거는 첫 날짜에 가서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는 계약의 무슨 일이에요? 해제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저기 3번 옆에다가 요것도 하나만 적어주세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요것도 처음 날짜로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가지고 오면은 과세에서 영세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과세에서 영세로 바꿔주는 거를 그 세금계산서 발행한 날짜로 다시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언제까지 갖고 오면 되죠? 이거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만 갖고 오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일기 예정을 4월 11일 날 내국신용장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4월 11일로 이걸 발행을 하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만약에 처음 날짜는 3월 1일로 볼게요. 몇 월 며칠이요? 3월 1일. 근데 내국신용장을 언제 갖고 왔다고요? 4월 11일.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3월 1일 날 거래한 게 몇 월 며칠로 바뀌어버리죠? 4월 11일로 바뀌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일기 예정이 몇 기 확정이 돼버려요? 1기 확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4월 10일 날 가지고 와도 몇 월 며칠 날 발행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3월 1일 날. 그래서 이것도 처음 날짜로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봐두세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처음 날짜로 발행하는 건 대부분 처음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게 잘못됐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내국신용장이나 뭐 갖고 왔을 때요? 구매확인서. 이것도 좀 봐두시고.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발급 의무 면제. 1번 택시는 발급 의무 면제입니다. 그래서 택시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역외군성업에서 무슨 버스만? 전세버스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요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미용실 목욕탕 맞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 내국신용장이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3번 요거 어려워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으로 틀린 것은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이외의 지역권을 설정하고 받는 거 사업소득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근로자는 무슨 소득이에요? 근로소득.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3번 잘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주식 출자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있으시죠? 요거는 배당소득이 아니고 근로소득이에요. 무슨 소득이라고요? 근로소득.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임원이 받으면 근로소득이고요. 직원이 받으면 과세 대상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그 일명 임원 그러면 사장님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사장님은 사업을 하시게 되면 어쨌든 집이 필요하긴 하죠. 거주는 해야 되니까. 근데 어차피 사장님은 자기의 사업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공짜로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걸 인정을 안 해줘요. 사장님한테는, 임원들한테는. 근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지방 같은 데 가보시면 지방 같은 데는 직원들 채용할 때 이런 사택 같은 거 제공하는 곳들 많죠. 근데 왜 사택을 제공해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하기도 어떠니까요? 불편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복지 차원으로 봐요. 직원한테 주는 건. 그래서 직원한테 주는 거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임원이나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직원이냐 아니면 임원이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도 은근 잘 나와요. 기타 소득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일시적이고 우발적.
그래서 대부분 기타 소득은 한 번 받으면 땡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약 해제 이런 거는 꾸준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몇 번 하면 끝이에요? 한 번 하면 끝이죠. 그 다음에 14번 과세 대상 재화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 과세가 있고 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는 살아가는데 꼭 뭐 한 거예요? 필요한 거. 그래서 정답 4번이요. 연탄 고소득층 저소득층 저소득층 땅의 매매는 뭐라 그랬죠? 면세라 그랬죠. 그래서 아무 말 없으면 매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토지의 매매는 면세인데 토지의 임대는요 과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옆에 임대라고 나왔으면은 요것도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서 책만이 보라고 했죠. 그래서 책은 뭐예요? 면세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15번은 요게 필요합니다. 우리 외운 거. 우리 비영업 대금의 이익 몇 프로예요? 25%. 그래서 100만원에 25%. 그래서 25만원. 그 다음에 배당은 몇 프로라 그랬죠? 14%라 그랬죠. 그래서 250만원에 몇 프로요? 14%. 그러면 35만원. 그 다음에 봉사료 몇 프로라 그랬죠? 5%라 그랬죠. 그래서 30만원. 그 다음에 복권 당첨금 3억 원 이하 몇 프로요? 20%. 그래서 얼마 나와요? 20만원. 그래서 낮은 것부터 하라 그랬죠? 라, 가, 다, 나.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라가 제일 낮죠? 20%니까. 왜 외웠는지 이해되시죠? 그거에 맞춰서 대입은 할 줄 알잖아요. 우리 퍼센트 구하는 거야 뭐. 어차피 누가 해주실 거예요? 계산기가. 그 다음에 분계까지 하고 신호 보낼게요. 근데 참고로 세율은 우리가 외운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외운 거는 그나마 제일 많이 나왔었던 걸 외운 거고 그거 아닌 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외운 것들은 대부분 세율이 더 세요. 왜냐면 특이한 것만 안 외웠거든요. 저희가 외운 건 기본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3월 11일 확정급여형이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자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 그리고 이제 가끔씩 물어보시는데 확정기여형일 때는 이런 분계 안 해요. 왜냐면 확정기여형은 그냥 누가 갖는 거예요? 직원이 갖는 겁니다. 요건 무슨 형일 때만 하는 거예요? 급여형일 때만. 그 다음에 3월 31일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비용.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이거 다 쪼개야 돼요. 거래처 왕복 택시비 있죠. 여비 교통비 얼마요? 25,000원. 그 다음에 사무용 의자 요거 비용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소모품 비 얼마요? 10만원. 참고로 요거 사무용품비도 맞게는 해줬어요. 근데 저희 시험 볼 때 사무용품비 그렇게 잘 쓰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연지원팀 회식했으니까 복리 후생비 22만원. 통장에서 나갔죠. 보통 예금 34만 5천원. 그 다음에 다음 거 4월 18일 계약금 먼저 받았죠? 2천 먼저 받았다. 선수금 어디요? 마중. 그 다음에 4월 2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거 어렵습니다. 전기에다 밑줄 치시고 두 번째 줄 끝쪽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바 있다. 요거 잘 준비하세요. 요거는 두 가지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 답 먼저 적어 드릴게요. 다 받았어요? 절반만 받았어요? 절반. 그래서 대손 충당금 얼마요? 200. 그 다음에 부가세 무슨 금? 예수금 얼마요? 20. 그 다음에 요렇게 나올 때 있어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바 없다라고 나오면 현금 220, 대손충당금 220. 그래서 대손충당금에다가 220 쓰신 분들은
아직 받은 바 있다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겁니다. 일단 정리 먼저 하십시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요게 이제 대손세 공제를 받은 바 있다라고 나오면 결론은 세금 공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제라는 게 세금 뺀 거잖아요. 근데 다시 돈을 받았어. 그러면 다시 뭐를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출세액을 뭐라 그러죠? 부가세, 예수금. 그래서 이게 있냐 없냐의 차이가 딱 이거예요. 부가세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그래서 받은 바 있다라고 나오면은 꼭 부가세 예수금이 붙어야 돼요. 왜냐면 다시 뭐를 내셔야 되니까요.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근데 받은 바 없다. 그럼 받은 바 없으니까 신경 쓸 거 없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이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회계는 받은 바 없다로 내거든요. 근데 세무는 있다라고 낼 때도 있고 없다라고 낼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이점 아셔야 되세요. 그다음에 5월 15일 원래 6천만 원인데 입금 시점에 환율이 바뀌어서 5,750 받았죠? 그래서 보통 예금 5,750 외상 매출금 얼마요? 6천. 가보고 싶은 곳 뉴욕. 그 다음에 차변의 외환 차손. 그래서 옛날 생각나요. 예전에 어렸을 때 어린이날 야구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야구장 한 바퀴 돌고 집에 갔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제 극장 보여준다 그래갖고 가면은 극장 간판만 보여주고 또 집에 가시고. 어린이날 때 사람 되게 많았잖아요. 뭐 연구 없다 막 이런 거 볼 때.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지금 문제 중에서는 4번은 한 번씩 꼭 더 연습을 하세요. 또 뭔 일 또 터졌나 봐.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신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보시면은요 4월 10일 로컬 나왔죠. 매출의 영세 라도 전자는 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이죠. 외상 매출금 되겠습니까?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4월 20일 알렉스에게 당사가 생산한 마이크를 파셨는데 현금 영수증이니까 매출의 현과 알렉스 제품 매출 5천 그 다음에 외상으로 팔았죠. 외상 매출금도 5천. 잠시만요. 5천이 아니구나. 왜 또 위에 걸 보고 썼냐. 감사합니다. 11만 원이죠. 이런. 왜 또 외상으로 썼지? 한 번 꼬이면 이래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셔서 안 꼬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만원. 그 다음에 5월 27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건물이 있는 토지. 그 다음에 건물 뭐 하셨어요? 철거하셨죠.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건물이 있는 토지 구입 후 건물 철거하면은 요거는 뭘로 본다고요? 토지의 부대 비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토지로 봐요. 5월 27일 매입의 불공 9천여 차변의 토지 1650 수표 발행했죠. 당좌 예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미지
흑금 끝. 이제 뭐 토지는 많이 풀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5월 29일 블루전자의 제품인데 세금 계산서니까 매출의 과세. 블루여. 대변의 제품 매출 1300, 세금 얼마요? 130. 그 다음에 계약금 수령한 거 있었죠. 선수금 200. 나머지는 통장으로 들어왔죠. 보통 예금 1230. 그 다음에 6월 16일 신축 중인 회사 건물에 대한 공사비로 수투키에 5,5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죠. 그리고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아직 완공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매입에 뭐예요? 과세 수투키요.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5,000, 세금 500. 그 다음에 보통 예금 5,500.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부가가치세 뭐예요? 신고서 1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이거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입의 카과랑 매입의 뭐요? 현과 이렇게 두 가지만 넣는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세요. 7월 15일 넣으시면 안 돼요. 왜 넣으면 안 되냐면 세금계산서 수치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매입의 뭐예요? 과세예요. 그래서 입력하시면 안 돼요. 카과하고 현과만 넣는 거니까. 그 다음에 8월 10일은 넣어도 돼요. 왜냐면 정상적인 거래잖아요. 그 다음에 9월 14일은 입력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일단 입장권은요 영수증 처리만 가능해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 무슨 목적이에요? 접대 목적. 그래서 요거는 일반 존표에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나 그런 부분이 아니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월 25일 우리 저기 뭐냐 역외군송업은 누구만? 전세버스. 근데 전세버스 아니죠? 그래서 결론은 하나만 넣는 거예요. 몇 월 며칠 거요? 8월 10일 거. 근데 이렇게 나오면 무슨 고민하는지 아세요? 설마 하나겠어? 네 개니까 몇 개는 되지 않겠어? 두 개는 되지 않겠어? 이 고민에 쌓입니다. 7월에서 9월 뭐 입력은 별거 없죠. 그냥 8월 10일 가서 현금 영수증에 악험사. 그 다음에 금액 얼마요? 75,000원. 이게 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나오면 항상 고르는 게 문제예요. 다 넣을 거냐, 일부만 넣을 거냐. 안 넣는 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정답은 하나만 넣으셔야 됩니다. 악검사. 되셨죠? 그래서 요거 나오면 요렇게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과세냐 아니면은 요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은근 잘 나와요. 요 문제 나오면 무슨 업이요? 여객 운송업. 그 다음에 이익이 확정이래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오시는데 몇 기 확정으로 들어오세요? 2기 확정. 그래서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 그래서 항상 요게 먼저입니다. 부가세 신고서. 1번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의 과세. 2번은 매출의 카과도 있고 매출의 현과도 있고 매출의 건별도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간주임대료 요것도 매출의 뭐예요? 건별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매출의 수출. 근데 $10,000에 1,000원이니까 얼마예요? 1,000만원. 그 다음에 5번에 회수됐죠? 네, 대손세액 공제인데 14만원. 여기 마이너스 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회수됐으면은 세금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네, 공제받을 때가 마이너스입니다. 조심하시고.
다음에 앞에 보세요. 일단 1번에 1억에 1000. 그 다음에 3번에 500에 50. 그 다음에 4번을 잘 넣으셔야 돼요. 거기 2번에 40만원 있었고 3번에 160 있었으니까 얼마예요? 200에 20이에요. 얼마라고요? 200에 20. 그 다음에 수출했으니까 10번이죠. 10번에 1000만원. 그 다음에 8번에 14만원.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번까지 했고 이제 6번 할 거예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매입 과세에 뭐예요? 일반. 그 다음에 7번 접대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요거는 매입 불공의 일반인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밑에 것만 한번 넣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8번에 예정신고 뭐야? 미완금.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세요. 여기 10번에다가 7천에 얼마예요? 700 넣고 16번 갔다가 여기 우측 가셔서 1000에 10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정신고 미완금 얼마요? 50. 그래도 여기가 434만원이 나오시면은 일단 어느 정도 맞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나오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그리고 이제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하셔야 되는 거 풀다가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 돼요. 왜냐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웬만하면 맞은 건 또 맞아요. 근데 틀린 건 또 틀리고. 8월 1일. 그래서 제가 맨날 와이프한테 혼나는 걸로 맨날 혼나요. 어저께 또 혼났잖아요. 말 이쁘게 하라고. 그 다음에 공장 화재 보험료.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8월 1일입니다. 그 다음에 전액 무슨 처리했어요? 비용 처리. 모르면 헷갈리면 감소하라 그랬죠. 자산부채 자본은 올해 거. 수익 비용은요? 내년 거. 그래서 지금 비용 처리했으니까 내년 거예요. 그래서 600만원 곱하기 12분의 내년이 7개월이죠. 그래서 12분의 얼마요? 7. 그러면 350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차변에 먼저 줬다 성급 비용. 그 다음에 공장 거니까 500번대 뭐요? 보험료. 얼마요? 350. 그 다음에 기말 현재 장기대여금 계정 과목 중에는 레토나 사에 외화로 빌려준 게 있었는데 900이 1200 됐죠. 네. 그러면 여기 죄송합니다. 8월 1일이 아니고 12월 31일. 그 다음에 얼마 올랐어요? 300. 그 다음에 올랐으니까 외화 환산 2.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3번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12월 30일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미지급세금 또는 미수금, 경감공제세액은 자비, 가산세는 뭐요? 세금과 공과 다 줬어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845, 부가세 대급금 1240. 그 다음에 가산세 뭘로 처리하래요? 세금과 공과. 그래서 세금과 공과 4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잡이익 얼마야? 만원. 그래서 계산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845에다가 4만원 더하고 1240에다가 4만원 빼면은 395만원 차이 나나요?
근데 395만 원만큼 내야 돼요? 돌려받아야 돼요? 아, 잠시만요. 395인가? 396인가요? 잠시만요. 8450000 더하기 4만 원. 그다음에 1240하고 빼기 만 원. 392만 원 나오죠? 네. 392만 원만큼은 돌려받아야 되죠. 무슨 금이요? 미수금. 됐습니까? 그래서 계산은 항상 몇 회 이상? 2회 이상. 근데 아시겠지만 마지막 금액은 솔직히 컴퓨터가 잡아주긴 합니다. 자동으로. 그 다음에 4번 요거 꼭 준비하세요. 비정상은 분개를 하셔야 됩니다. 비정상 감모는 이렇게 되세요. 얼마 떨어졌죠? 90만원.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 그 다음에 원 재료 적요 몇 번이요? 8번. 공이 하나 빠졌네요. 그래서 4번은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요. 여기 가서 일단 12월 며칠이요? 31일.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손실 90 대변의 원재료 적요 몇 번이요? 8번 하고 자동 가서 넣는데 여기에다가는 장부금액 넣으라 그랬어요? 실사금액 넣으라 그랬어요? 예, 실사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어디 갔냐. 상품이 얼마예요? 1,500. 다음에 원재료가 얼마예요? 예, 450. 그다음에 제품이 얼마예요? 1,400. 되셨죠? 그래서 요거 정상 비정상 나오면은 비정상은 요렇게 분개해서 입력하시고 정상은 장부로 간다고요? 실제로 간다고요? 실제. 그렇게 해서만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저기 뭐냐 유형자산 감가상각. 그래서 일단 500번대 일반 감가상각비 가셔서 500번대는 기계장치밖에 없죠? 500. 그 다음에 800번대 가셔서 비품에 얼마예요? 150. 자동차 400.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추가? 전표 추가. 끝. 이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연습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차변은 맨날 똑같거든요. 근데 대변은 원재료가 될 수도 있고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제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꼭 적요 몇 번 해주셔야 돼요? 8번. 그런 부분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5번 원천징수. 현재 대표이사 박지성의 급여는 매월 기본급 500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당사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을 검토 후 다음과 같이 대표이사의 급여 체계를 수정 보완하고자 한다. 아래에 제시된 급여 체계로 구분하여 대표이사의 수당 등록과 1월분 급여자료 입력사항을 반영하라. 단 관련 수당 등은 별도에 없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인데요. 연구보조비 있죠? 이건 모두 정답이에요. 연구보조비는. 연구보조비만 제가 이따 보여드리는 거랑 다르게 해도 맞은 겁니다. 연구보조비는 어떻게 하든 맞게 해줬어요. 왜냐면 사장님은 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사장님 연구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연구보조비만, 다른 거는 다 맞춰야 되는데 연구보조비는 입력만 했으면 다 맞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모두 정답이었어요. 다른 부분들은 다 확인하셔야 되고. 여기 인사급여에서 급여자료 입력. 그래서 연구보조비 한 번 더 나왔었던 거예요. 이거 우리 처음 보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왜 냈냐면 이거를 모두 정답이 돼버렸어요. 잘못 내셔갖고. 그래서 두 번째 낼 때는 4번으로 해서 다시 냈었어요. 그런 과거가 있답니다.
그래서 옛날 것까지 풀어보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게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일단 여기 수당공제 가셔서 기본급 여, 상여, 부. 근데 이렇게 뜰 때 있죠. 그러면 금액만 안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책 여, 월차 부, 식대 여. 왜냐면 다 비과세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가운전 여. 그 다음에 야간 없고 육아수당 넣어야 되죠. 비과세의 육아수당 F2 육아. 그 다음에 연구보조비도 일단 모를 때는 뭘로 하시라고요? 비과세. 그래서 연구보조비의 기업부설 연구소 이렇게 다 꼭 쳐주시고, 그 다음에 F2 연구 치면은 여기 어디 갔냐? 연구보조비 기업연구소라고 있으시죠? 네,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딴 걸로 선택해도 다 맞게 해줬습니다. 잘못 내셔서. 그 다음에 확인하고 몇 월이세요? 네, 거기 보시면 몇 월이요? 1월. 그 다음에 급여는 말일지급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375에 상여는 패스, 50에 식대 15에 자가운전 30에 육아수당 10에 연구보조 얼마요? 20. 끝. 그래서 이게 참 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하더라고요. 다음은 이상철의 부양가족 및 연말정산 자료이다.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는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에서, 연금저축 자료는 연금저축 등 탭에서, 기타 연말정산 자료는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연말추가자료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도 밑줄 좀 쳐주세요. 거기 마지막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뭘로 표시하래요? 부. 여기로 오세요. 연말정산. 연말정산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상철님이시죠. 일단 여기 먼저 가야 됩니다. 부양가족. 그래서 이상철 본인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예요. 한부모. 왜냐면 거기 보시면 배우자분하고 뭐 하셨죠? 작년에? 사별하셨죠. 그러면 현재 배우자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배우자 없고 자녀가 있으면은 한부모 공제예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부녀자 공제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여자분만 내시는 거고 얼마 이하여야 돼요? 3천만 원. 그래서 조건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요때는 꼭 세대주여야 돼요.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뭐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거나 자녀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남녀 다 되니까. 그래서 직계 비속이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또는 누가 있을 때요? 입양자. 근데 요분은 배우자는 없죠. 그리고 자녀는 있죠. 그러면 무슨 공제? 한부모 공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급여 한도는 없네요? 네, 급여 한도는 없어요. 한부모는. 왜냐면 한부모는 양쪽이 다 되니까. 남녀가 다 되다 보니까 좀 프리하게 풀어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녀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다 해줬었어요. 근데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맞벌이에도 이제 고소득 맞벌이가 있고 저소득 맞벌이가 있다 보니까 고소득 맞벌이까지 빼줄 필요는 없지 않나 해서 한도를 만들어 버렸어요. 왜냐면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많이 버는 사람한테 많이 뜯어내야 되니까 많이 버는 분들 관련돼서는 가면 갈수록 더 줄일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많이 버는 사람은 뜯어가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잖아요. 당연히 슬프긴 하겠지만. 왜냐면 그 돈을 내가 갖고 있으면 더 쓸 수는 있으니까. 근데 적게 버시는 분들은 100원, 500원, 1000원이 소중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내긴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하세요. 한부모. 왜 한부모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모친부터 할게요. 모친 김영자님, 사업소득 금액 얼마죠? 500이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요분은 뭐예요? 9. 그 다음에 자녀 믿음이.
장애인 복지법상 뭐래요? 장애인. 그러면 여기에다가 1번 장애인 복지법. 아니면 여기 장애인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둘 다 맞게는 해줘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장애인은 언제 쓰시냐면 21살부터 59까지, 59세까지. 그다음에 나머지는 2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잡고 장애인 따로 잡아주세요. 그게 제일 무난해요. 그 다음에 이사랑 1208124088712. 얘는 자녀 빼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자녀는 몇 살부터? 7살부터 7세부터 20세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본인의 자동차 대여 자동차 되고 장애인 되고 모두 대여 생명보험도 되죠. 그래서 결론은 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세요. 여기 가셔서 일반에 얼마예요? 일반에 220. 그 다음에 장애인에 얼마예요? 120. 근데 한도는 100백이에요. 요 옆에 보면은 얼마만 들어가요? 100백만.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의료비. 모친 의료비인데 건강증진은 빼야 되죠. 그래서 200에서 얼마 빼요? 50. 그래서 150. 그 다음에 자녀는 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여기 의료비 가셔서 모친이 현재 몇 세세요? 예, 그래서 65세에다가 넣으시면 되세요. 얼마요? 150. 그다음에 그 밖에 얼마요? 500. 안 넣으셨어도 지장 없어요. 옛날 거 할 때는 그냥 OX만 하셔도 됩니다. 잠시만요. 이미듬 장애인이구나. 그러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얼마요? 500. 여기는 장애인, 여기는 65세. 그 다음에 교육비. 사이버 대학 돼요. 영어학원 안 돼요. 본인이어도. 그 다음에 자녀. 이미듬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220이에요. 왜냐면은 현장 체험학습 얼마야? 30. 220이 아니고 230. 잘못 뺐네요. 요거 이해되시죠? 현장 체험학습 30. 그 다음에 이사랑의 미술학원비는 됩니다. 왜 돼요? 학원비는 누구만? 미취학아동. 아직 미취학아동이잖아요. 6세니까. 그래서 입력은 교육비 가셔서 본인에다가 600. 그 다음에 초중고 가서 230. 그 다음에 취약전 아동 가서 얼마요? 200. 그 다음에 기부금, 수재의원금은 법정이에요. 뭐라고요? 법정. 그래서 여기 법정 가셔서 얼마요? 네, 100만원. 그 다음에 연금저축은 본인 거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연금저축 가셔서 무슨 은행이요? 우리은행 620-163-771-120-20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여긴 그냥 요대로 입력하면 되죠. 이렇게 나오면은 좋죠. 그래서 신용카드에 2,000, 현금영수증 300, 전통시장 80, 대중교통 얼마요? 30. 끝. 이렇게 나오면 신용카드 괜찮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것보단 구별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요.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2시 15분에 그 짜투리 남은 거 있죠? 그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세요.